이단 JMS 정병석 교주와 성범죄 조력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변호인들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4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기도성회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 1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순회성회를 진행합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호남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 모여 선교 역량을 점검하고 영성을 다졌습니다. 호남신앙동지회 제53회 정기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 동포들이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교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단 JMS 교주 정명석과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간부들, 이들의 변호인들이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 중인 JMS 2인자 정조은 등 범행 조력자들. 지난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던져 논란입니다. 증인은 정명석에게 성폭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에 언제부터 정명석을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했냐? 그 사건은 정명석 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인데 공소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질문이거든요. JMS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신해 언론 접촉을 담당하고 있는 김 교수에 따르면 피고인 정조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담당 검사와 판사는 피해자가 이미 아니라고 답변했고 공소 사실과도 관계없는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변호인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공범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도 아니고 성관계는 있었지만은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기회에 나이 어린 성범죄 피해자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싶은 거 아닌 이상은 JMS 교도들은 교주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전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JMS를 추적해온 김 교수는 이번 집회가 외부적으로는 정명석의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켜 형량을 줄이려는 속셈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어지는 재판으로 혼란을 겪는 JMS 교도들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JMS 지도부 내지는 변호인들은 그 재판이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재판을 이제 지연을 시켜서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병합을 시키고 싶어서. 현재 정명석의 재판은 정명석 측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중단된 상태며 정명석의 범죄 조력자 6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준비 기도성회 10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총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기도성회에 많은 총회원들이 참여하면서 그동안의 기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총회는 내달 9일 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 진행될 기념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행해온 기도성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도성회는 지난해 11월부터 45주년 준비위원회 산하 기도성령운동본부가 7개 노회와 함께 주관해왔습니다. 전국 교회들과 총회원들은 17개 기념사업들을 기도 제목으로 두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총회본부에 모여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왔습니다. 기념대회 본부 측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들이 다시 한번 기도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45주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45주년을 내다보면서 저희들은 미래를 또 구상도 하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좀 갖고 또 우리가 또 결집도 하고. 기도 성령 운동본부는 전국 번역별, 지역별 기도회를 개최하며 백석인 전체가 하나 되는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기도운동본부 측은 45주년 기념행사에 대미를 장식할 9월 9일 기념대회까지 모든 백석 가족들이 기도의 끈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황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기도회가 9월 9일 45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기도회였으니까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총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부르짖고 또한 성령 충만한 9월 9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기념대회는 약 3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천여 명의 성찬위원이 투입된 성찬식과 45주년의 의미를 담은 4,500명의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계획입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기념대회에 앞서 목회 서신을 발표하며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백석총회가 외형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총회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복음을 들고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핀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을 기념한 성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운동 12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성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다시 근원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성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워져가는 한국교회가 과거 하디 선교사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어온 것처럼 다시 부흥의 불씨를 되살리기를 기대하며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리교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와 변화와 벽이 무너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 집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운동이 서서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지역 성회의 첫 시작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성회의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담임 목사가 설교에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소망해야 한다며 하디 선교사의 일대기와 부흥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하디 각성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나로 집중되었던 것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감리회는 부산 성회를 시작으로 강릉, 대전, 서울 등 3개 권역에서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호남 지역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역량을 점검하고 영성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남 신앙동지회가 주최한 정기총회 및 선교대회가 광주 소망교회에서 열린 건데요. 부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호남의 신앙유산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된 호남신앙동지회가 제53회 정기총회와 더불어 제30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500여 명의 호남 출신 목회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선 한국 기독교 부흥의 회복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역대 회장들과 더불어 노회장, 각 지역 교계 인사들이 합심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를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호남 신앙동지회를 선교하신 모든 임원들과 또 후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 회장은 호남 신앙동지회의 신앙유산이 한국교회 복음화와 세계 열방 선교를 이끌어왔다며 담대한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자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김성기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호남신앙동지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큰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는데 3년간의 그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시키면서 우리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정호 증경총회장은 호남 지역 출신 목회자는 전국적으로 2,000명이 될 정도로 한국 기독교의 뿌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호남신앙 동지회가 부흥의 새로운 기반을 세워 성령의 역사를 이루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1971년 사역을 시작한 호남동지회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 파송,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현지 시간 15일 뉴욕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와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4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존 리오 뉴욕주 상인의원,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등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인들이 갖는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각각 축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은 뉴욕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민족성 회복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78주년의 광복절의 경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세계적인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통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 광복절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합창과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허경화 이사장의 만세 삼창으로 경축식 행사를 마쳤습니다. 백석대학교가 17일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석대가 기독대학인 만큼 졸업식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사를 전한 장종현 총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달라며 영광스러운 졸업,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언제나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학위 405명, 석사학위 293명, 박사학위 33명 등 총 73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43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홍성아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주최하고 경기남 강원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2023 청소년 캠프 IM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호서대 천안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성장하라는 주제 아래 430명의 청소년 및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청소년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제대로 아는 시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블루라이트 홍대교회 이세일 목사, 아름다운 우리교회 이동훈 목사 등이 청소년들의 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18일부터 열흘 동안 행정예고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7일 시민단체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등에는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협약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지만 주요 여행사의 직원 수는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발표된 여행사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1,195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 말에 비해 52.7% 줄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여행사인 모두투어 역시 같은 기간 1,200여 명에서 58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랑풍선은 32%, 참 좋은 여행은 28.7%가량 직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정부 과천청산에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입찰 관련 규정을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의 베루스와 슬로바키아의 베르소, 카자흐스탄의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세 기업의 소유주인 아쇼트 무크리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고 러시아가 대가로 식량과 자재를 지원하는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재로 세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모두 동결되며 개인이나 기업과의 거래 역시 금지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부동산 위기와 물가 하락으로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또 다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6일 전날 오전 아시아 역외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달러당 7.34위안까지 올랐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선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의 한 중국 시장 전문가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위안화의 불안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전자 조직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뇌사자가 한 달 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타임즈는 뉴욕대 의대 랭건 병원의 연구팀이 유전자 조직 돼지 신장 이식 실험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호흡 보조 장치가 부착된 57세 남성 뇌사자에게 이식된 돼지 신장이 이날까지 32일째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돼지 신장을 사용한 실험 중 최장 기록입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향후 뇌사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실험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국제기구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 국기를 개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신문은 17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수여식 등에서 북한 국기가 개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인 반도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0월부터 대부분의 국제대회에서 국기 개양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북한 국기가 개양된다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대부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는 영남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3도, 부산,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복이 지났지만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병원은 감기 환자로 만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조건이 됐기 때문인데요. 에어컨 가동으로 닫아놓은 창문을 환기하고 시간별로 온도를 조절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